여러분, 요즘 뉴스만 틀면 중동에서 전쟁이 났다는 소식이 들려오죠? 이스라엘이 누굴 때렸네, 이란이 미사일을 쐈네, 보고 있으면 아유, 또 싸우네 하고 채널을 돌리기 십상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보는 그 미사일과 폭발은 사실 연기에 불과해요. 진짜 본질은 그 연기 뒤에 숨어있는 거대한 돈의 흐름입니다. 이건 단순히 종교가 달라서 혹은 서로 미화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해볼까요? 지금 미국은 아주 크고 멋진 경제고속도로를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그 고속도로가 지나가야 할 자리에 낡은 건물 하나가 버티고 서서 못 비켜 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미국은 지금 이 건물을 부수는 중이에요. 왜냐고요? 이 길을 뚫어야 전 세계의 돈이 미국의 계획대로 흐르거든요.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미국의 가장 큰 라이벌, 중국을 꼼짝 못하게 만들려는 소름 돋는 작전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이 복잡한 체스판을 위해서 내려다봅시다. 왜 이란은 무너져야만 하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 지갑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경제회랑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말이 좀 어렵죠? 그냥 돈이 다니는 고속도로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건을 실은 배나 기차가 지나가는 길인데 이 길을 누가 꽉 쥐고 있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지금 세상에는 3개의 큰 고속도로가 경쟁 중이에요. 첫 번째는 중국의 1대1로예요. 중국이 전 세계 모든 길은 중국으로 통하게 만들 거야 라며 돈을 쏟아부어 만든 길이죠. 중국은 이 길을 통해 자기네 물건을 전 세계에 팔고 대장 노릇을 하고 싶어 해요. 두 번째는 러시아와 이란이 손잡고 만든 남북 운송 회랑이에요. 미국이 꽉 잡고 있는 바닷길을 피해서 육지로 슉 지나가겠다는 계획이죠. 이 길의 핵심 기차역이 바로 이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미국의 필살기, 아이맥입니다. 인도에서 출발해서 중동을 가로질러 유럽까지 가는 길이에요. 미국은 이 길을 통해 중국, 너희 길 안 써. 우리는 인도랑 직접 거래할 거야 라고 선언한 거죠. 자,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미국의 파란 고속도로를 만들려고 보니까 이란이 딱 중간에 앉아서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란은 러시아랑 친하고 중국 돈도 많이 받았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이 알박기를 하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왜 인도랑 유럽을 연결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중국은 이제 너무 비싸졌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이제 월급을 많이 달라고 해요. 그리고 중국 정부는 사사건건 간섭하죠. 미국은 생각했어요. 아, 이제 중국이랑은 장사 못하겠다. 대신 사람도 많고 젊은 인도를 우리 편으로 만들자. 실제로 인도는 최근 유럽과 우리 사이에 세금 없이 거래하자 라는 엄청난 약속을 했어요. 인도의 싼 노동력으로 만든 물건이 유럽으로 바로 쏟아져 들어갈 준비가 끝난 거예요. 이 물건들이 지나갈 길이 바로 중동이에요. 그런데 이란이 이 길목에서 미사일을 쏘고 배를 위협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속도로가 막히겠죠? 미국은 인도의 성장을 돕고 중국을 따돌리기 위해 반드시 중동을 조용하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란을 박살내서라도 길을 청소하려는 거예요. 이건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돈을 벌기 위한 청소 작업인 거죠.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랑 이스라엘은 원래 앙숙이에요. 서로 쳐다보지도 않던 사이죠. 그런데 최근에 이 두 나라가 비밀리에 손을 잡으려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IMEC라는 고속도로가 자기네 집 마당을 지나가면 돈벼락을 맞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이 길은 그냥 도로가 아니에요. 석유를 보내는 관, 미래 에너지인 수소를 보내는 관, 그리고 전 세계 인터넷을 연결하는 관 케이블까지 다 같이 묻는 미래 경제의 핏줄이거든요. 사우디와 이스라엘은 이 돈길을 만들고 싶은데 이란이 자꾸 방해를 해요. 이란은 자기네 편인 하마스나 후티 반군을 시켜서 거기 고속도로 만들지 마 라며 깽판을 놓쳐 결국 미국이 나섰습니다. 너희끼리 해결 못해? 그럼 내가 직접 건물을 허물어 줄게.
라고 말이죠. 미국은 이제 중동을 직접 관리하기보다 믿을 만한 친구들인 사우디, 이스라엘, 인도에게 관리를 맡기고 자기는 중국을 감시하러 떠나고 싶어 해요. 이걸 하청 준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란이라는 장애물을 치워버리면 중동은 평화로워지는 게 아니라 미국이 관리하기 편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란이 무너지면 그 다음 타자는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중국입니다. 5단계로 나눠서 살펴볼게요. 1단계 부동산 버블 붕괴. 중국은 아파트를 지어서 돈을 벌었는데 이제 살 사람이 없어요. 건설사들이 망하고 아파트 값은 똥값이 됩니다. 2단계 정부의 주머니가 텅. 땅을 팔아 돈을 벌던 지방 정부들이 빚더미에 앉아요. 공무원 월급도 못 줄 지경이 되죠. 3단계 은행이 문을 닫아요. 부동산 회사에 돈을 빌려준 은행들이 같이 망해요. 사람들이 돈을 찾으러 가도 금고가 비어있죠. 4단계 화난 사람들이 거리로, 돈을 잃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시위를 벌여요. 나라가 아주 시끄러워집니다. 5단계 영원한 가난의 늪. 결국 중국은 일본처럼 30년 넘게 경제가 멈춰버려요. 이걸 중진국 함정이라고 해요. 선진국이 되기 직전에 발목이 잡히는 거죠. 중국은 이란에 수십조 원을 빌려줬어요. 우리가 돈 줄 테니까 우리랑 친하게 지내고 미국의 길을 막아줘 라고 한 거죠. 그런데 미국이 이란을 박살내면 중국이 빌려준 돈은 종이 조각이 되고 중국의 야심찬 1대1로 계획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괜찮나요? 아니요.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인도와 유럽이 손잡고 미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시작하면 인도의 물건은 유럽에서 아주 싸게 팔려요. 세금도 없고 길도 빠르니까요. 반면 우리나라는요. 아시아 끝단에서 비싼 기름값 내며 멀리 돌아가야 하고 세금도 내야 해요. 그럼 유럽 사람들이 한국 물건을 살까요? 인도 물건을 살까요? 당연히 인도 물건을 사겠죠. 우리의 제조 경쟁력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기름값이 오르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 물건이 흐르는 길에서 우리가 소외되고 있다는 게 진짜 무서운 점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볼게요. 지금 일어나는 이란의 위기는 종교 전쟁도 정의 구현도 아닙니다. 미국이 중국을 따돌리고 인도를 키워서 자기네 위주의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들기 위해 방해물을 치우는 거대한 철거 작업이에요. 여러분, 이제 뉴스를 볼 때 미사일이 터지는 장면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그 뒤에 그려진 새로운 돈의 고속도로를 봐야 합니다. 그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누가 그 길의 주인이 되는지 알아야 우리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세상은 지금 거대한 체스판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수를 놨어요. 우리도 그저 구경만 할 게 아니라 이 새로운 길 위에서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할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공부 어땠나요? 어렵게만 느껴졌던 국제 정세가 조금은 가깝게 느껴지나요? 여러분이 세상의 흐름을 읽는 똑똑한 어른으로 성장하길 응원하며 오늘 이야기 마칠게요. 다음에 더 소름 돋는 진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